우리가 건강한 식습관이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바쁜 아침 시간에는 시리얼을 드시거나 빵에 잼을 발라서 과일 주스와 함께 식사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렇게 고탄수화물, 고당분 음식이 들어오면 지방간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스타에서 봄약사로 활동 중인 김춘호 약사입니다. 현재 건강한 다이어트법에 관한 컨텐츠를 제작해서 많은 분들이 건강을 해치지 않는 올바른 다이어트를 하시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하고 있습니다. 당뇨가 오면 3다 증상, 다음, 다식, 다뇨의 증상이 생긴다고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데요. 이런 증상이 없어도 당뇨가 있는 경우가 많고요. 생각지도 못한 의외의 증상이 당뇨가 원인이 돼서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장 간과하기 쉬운 증상은 눈 증상입니다. 당뇨 때문이라고 생각을 못하셔서 방치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눈 주위에는 아주 가느다란 미세혈관들이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 혈관 안에 끈적끈적한 당분이 많으면 혈관이 쉽게 손상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혈액순환에 장애가 나타나고 이 당분이 염증이 돼서 혈관 내벽에 쌓여 길을 막으면 시력 저하나 황반변성, 실명을 초래할 수 있죠. 실제로 한국의 실명 원인 1, 2위는 황반변성과 당뇨병으로 인한 당뇨병성 망막증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미세혈관이 집중된 곳은 신장인데요. 당뇨가 심해져서 신장에 분포하는 혈관에 영향을 주면 신장의 중요한 기능인 노폐물을 배출하는 기능이 떨어져서 몸에 독소가 쌓이고 몸에 붓기도 하고요. 소변에 거품이 많아지는 단백뇨를 초래하거나 신장 기능이 떨어져 복막투석이나 혈액투석을 받아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 말초신경계에도 영향을 줘서 발의 감각이 예민해져 화끈거리거나 찌르는 듯한 통증 혹은 감각이 무뎌지는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다리 근력이 약화돼서 움직임에도 장애를 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미세혈관들에 의한 증상들이 의외로 당뇨로 인한 것들이 많은데 놓치시는 경우가 많아서 안타까울 때가 있죠. 비만인 분들은 당뇨에 걸릴 확률이 더 높은데요. 과다한 체지방은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하기 때문이죠. 또 인슐린 저항성이 높으면 체지방이 늘어나게 되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게 되고요. 지방세포는 염증성 물질을 분비하기 때문에 염증이나 통증에도 취약해지고요. 지방이 대사될 때 나오는 당독소 원인 물질인 메틸글라이옥살이나 콜레스테롤이 비만을 악화시키고 각종 합병증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지방간이나 고지혈증을 비롯한 각종 대사질환, 암까지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활성산소가 몸에 쌓이는 속도도 증가해서 노화 현상을 촉진하기도 하고요. 저는 가능한 큰 근육인 엉덩이와 허벅지 근육을 발달시키는 운동을 많이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추천드리고 싶은 동작은 누워서 할 수 있는 브릿지 동작입니다. 브릿지 동작은 다음 설명처럼 해주시면 되는데요. 매트에 누워서 무릎을 세워주시고요. 두 손바닥을 바닥에 꼭 붙여주셔요. 그 다음에 어깨와 발바닥을 바닥에 꼭 붙인 상태에서 엉덩이를 들어주시면 됩니다. 엉덩이를 들어주신 상태를 3초 정도 유지하신 다음에 천천히 내려주시면 되는데요. 이 동작을 10번 정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추천드리고 싶은 동작은 다리 올리기 동작인데요. 식탁을 한 손으로 잡고 옆으로 서서 한쪽 발을 바닥에 붙이고 다른 쪽 발을 천천히 들 수 있는 만큼 들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천천히 올렸다 내렸다 10번 정도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고요. 10번 하시고 반대쪽으로 10번 하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추천드리고 싶은 동작은 의자 스쿼트입니다. 고정된 의자 앞에 서서 천천히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서 하시는 동작인데요. 의자에 앉으실 때는 털썩 주저앉지 마시고 살짝 닿는 느낌으로 앉았다가 다시 일어나시는 동작입니다. 일어나실 때는 발바닥으로 밀어낸다고 생각하고 일어나 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건강한 식습관이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놀랍게도 정말로 안 좋은 식습관이 두 가지 있는데 그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첫 번째는 간편하게 드시는 서양식 아침 식사입니다. 바쁜 아침 시간에는 시리얼을 드시거나 빵에 잼을 발라서 과일 주스와 함께 식사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밤 사이에 안정적으로 혈당이 유지된 상태에서 이렇게 고탄수화물, 고당분 음식이 들어오면 우리 몸은 갑자기 고혈당 증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순식간에 혈당이 치솟는 식사를 반복하게 되면 우리 혈관 내피는 지속적으로 스트레스 상황에 놓이게 되고 결국 혈관 염증이나 혈관 손상을 초래하게 됩니다. 또 이런 고혈당 증상인 혈당 스파이크를 줄이기 위해서 인슐린이 한 번에 다량으로 분비돼서 저혈당이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이는 식후에 피곤함을 유발하고 간식이나 폭식을 유발하는 악순환을 초래합니다. 두 번째로 주의하셔야 될 식습관은 미숫가루나 선식에 설탕을 넣어서 쉐이크 형태를 만들어 드시는 건데요. 이렇게 곡류를 흡수가 빠른 형태로 갈아서 설탕과 함께 드시면 이것도 순식간에 고혈당을 유발합니다. 또 갈아서 가루로 만들게 되면 밀도가 높아져서 한 번에 많은 열량을 한꺼번에 섭취하시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과열량의 식사를 하시게 되면 에너지로 쓰이고 남은 열량과 설탕의 과당이 복부지방이나 내장지방으로 쌓이고 나가 지방간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매일 실천하기를 추천드리는 식습관 2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식사를 하실 때는 음식을 섭취하는 순서를 잘 지켜서 드시는 겁니다. 가장 먼저 식이섬유가 많은 야채를 충분히 드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방이나 단백질, 탄수화물을 드시는 겁니다. 식이섬유는 포만감을 주고 탄수화물로 인한 혈당 상승의 속도를 완만하게 도움을 주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하시면 안정적인 혈당을 유지하고 내장 지방이 많이 쌓이지 않는 건강한 식단이 가능하실 겁니다. 두 번째로 추천드리고 싶은 식습관은 건강한 지방을 섭취하시는 건데요. 고등어나 올리브유, 견과류에 들어있는 불포화 지방산은 혈관을 깨끗하게 해서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고 염증 감소와 뇌기능 향상에도 도움이 됩니다. 아무래도 지방이라 칼로리가 높기 때문에 매일 적당한 양만큼만 꾸준히 드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희 약국을 방문하시는 뱃살이 고민이면서 당뇨가 있으신 고객님들께는 추천드리는 대표적인 상품은 첫 번째로 레시틴입니다. 레시틴은 중성지방을 녹이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되는 성분으로 잘 알려져 있죠. 레시틴을 섭취하면 체지방, 특히 복부지방과 콜레스테롤 감소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인슐린 분비도 원활히 하는 데 도움을 주는 효능이 있어서 당뇨가 있으신 분들께도 아주 좋습니다. 두 번째로 추천드리는 성분은 캐롭 추출물입니다. 비만이나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인슐린 민감도가 떨어져서 인슐린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시는 상황인데요. 인슐린은 혈관 안에 떠돌아다니는 당분을 세포 안으로 넣어줘서 혈당을 낮춰주고 세포가 에너지를 생성해서 생명 활동을 유지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뱃살과 내장 지방을 줄이고 당뇨를 개선하고 싶으신 분들이 가장 유념하셔야 할 것은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을 잘 관리하셔야 된다는 건데요. 하루 중 인슐린 분비는 변화폭이 크지 않는 게 좋거든요. 그러려면 인슐린 분비가 많이 나타나는 빵이나 과자, 떡, 면 이런 고탄수화물과 밀가루 음식, 달달한 음료나 과일, 간식 등의 섭취를 잘 조절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먹는 음식이 건강한 나를 만든다는 생각을 항상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